이번 특종 주인공은 2015년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미국의 천재소년 람세스입니다. 람세스의 어머니 닉스에 따르면요. 람세스는 5살 때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수학인 제곱근 개념을 이해뿐만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힌디어, 아랍어, 히브리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7개 언어를 구사. Midori, good job. 그야말로 천재였던 겁니다. 언어를 몇 개국을 하는 거야? 7개. 저는 제국군이 더 황당한 것 같아요. 그게 개념이 이해가 되려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단계를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지. 자,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 이에 일부 과학자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람세스가 뇌 기능 장애가 있음에도 특정 분야의 비범한 재능을 보이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과학자까지 혼란에 빠지게 한 미스터리.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람세스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람세스 어머니가 람세스에 보이지 않게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어놨는데, 자, 그런데 Oh my God. Yeah, amazing. Oh my God. 7. 보인다고? Oh my goodness.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자막에는 텔레파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바로 그겁니다.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능력, 텔레파시. 람세스의 그 미스테리한 능력을 유심히 지켜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교수직을 역임한 뇌신경학자 다이앤 파월 박사는요. 람세스와 3번 직접 만난 결과 람세스에게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고 추정. 사실 학자들이 텔레파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석에서는 텔레파시를 목격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텔레파시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유능한 박사가 이제 보고 판단한 거니까. 본인의 어떤 명예를 걸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텔레파시가 진짜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13살이 된 람세스는 여전히 다방면에서 천재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텔레파시 능력을 가졌다는 천재 소년.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지만 언젠가 그 미스터리의 진실이 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7. 이 장면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데자뷰. 꿈에서 봤나? 싶은 상황들 종종 겪으시죠? 실제로는 처음 겪는 상황인데 경험한 적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바로 데자뷰입니다. 두 기자님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가끔 신기하게 맞아. 그냥 아무 상황이 아닌데 뭐지 이거?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 아니 도대체 왜 그 데자뷰를 겪는 겁니까? 실제로 60에서 70%의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의 데자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데자뷰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21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데자뷰 현상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 이 과정에서 뇌의 특정 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침대, 베개, 밤, 꿈 등 잠과 관련된 단어를 들려주면서 잠이라는 단어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진이 낸 퀴즈에서 잠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대답. 그러니까 데자뷰 현상이 일종의 틀린 기억이 삽입된 거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꿈은 또 무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바람을 담아서 이루어질 때 뭔가 느끼는 어떤 행복감? 그런 게 데자뷰 아닐까요? 자, 하지만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놀라운 사실. 데자뷰 현상이 일어날 때 기억과 관련한 뇌 부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기억이 아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활성화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기억을 바로잡는 의사결정을 위한 영역이 활성화되며 네 기억이 틀렸어! 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는 너 아니야, 그건 너 잘못했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고 신비하게 느끼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분명히 꿈속에서 봤던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발생하는 예지몽. 많은 예언가들이 꿈에서 본 미래, 예지몽을 바탕으로 한 예언들이 신기하게도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예지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21년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48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들이 꾼 꿈의 25.7%는 임박한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 이 중에 실제로 미래에 발생하는 일과 어느 정도 일치할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험치가 빅데이터가 돼서 내 꿈에 나타나는 거 아닐까?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해. 일상 속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기이한 현상, 데자비와 예지몽. 과연 뇌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자, 이번엔 두 기자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 9kg의 무거운 추를 몸에 매단 채 물에 떠있기, 요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00년대 초. 과학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물에 가라앉지 않는 능력으로 유명했던 남성, 안젤로 파티코니. 튜브도 구명조끼도 없이 오직 맨몸으로 물에 장시간 떠있던 파티코니. 마치 코르크를 연상케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코르크 인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는 실제로 물 위에 뜬 채로 신문을 읽거나 숙면을 취하는 건 기본. 심지어는 무거운 금속 의자에 묶인 채로 강을 헤엄쳐 건너기까지. 물에 절대로 가라앉지 않은 기이한 능력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럼 몸 안에 뭐 불의 옥잠이 있는 건가요? 거의 그 수준이죠. 기포가 있는 거예요. 당시 하버드대 연구원들까지 나서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몸에 약 9kg의 무거운 추를 매달고 물에 들어간 파티코니. 그러나 그는 몸에 무거운 추를 매달고도 보란 듯이 무려 15시간이나 물에 동동 아주 파랗게 떠 있었고요. 그에게서 별다른 속임수의 흔적이나 특별한 점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는 코르크 인간, 그 신기한 능력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요. 그는 장기 구조가 부동산과 달라서 물에 뜨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의문이 끊이질 않자 파티코니가 입장을 발표. 제가 죽기 전에 제 능력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1931년 그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 코르크 인간의 비밀은 영원히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 뭘까? 뭔가 능력이 있긴 있었나 보네. 자기가 알았나 보다. 물에 가라앉지 않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던 코르크 인간. 언젠가 그가 간직했던 비밀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뛰어난 후각으로 폭발물, 마약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개. 그런데 개의 뛰어난 후각은 수차례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비글 4마리를 8주간 훈련했더니 폐암 환자의 혈청 냄새를 구별. 또 다른 연구팀에선 사람의 땀 냄새를 통해 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별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냄새로 질병을 발견하는 개들의 개코 능력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암 그리고 각종 균을 구분하는 냄새가 과연 따로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개 후각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디테일하게 다 나뉘어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병균에도 냄새가 있어야 이걸 맞는 거 아닐까요? 있겠지. 굉장히 신비해요. 왜냐하면 병균 자체가 존재가 굉장히 작잖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걸까? 개들의 신비한 능력이 증명된 사건이 얼마 전 지난 4월에 발생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의 한 가정집. 데이빗 린지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외출로 돌아와 그를 본 아내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팔이 피투성이야. 할리, 설마 이거 네가 한 짓이야? 린지가 잠든 사이 그의 7개월 된 반려견 할리가 린지의 발가락을 물어뜯은 겁니다. 당시 린지의 발에선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머머머. 이렇게 물어뜯었어요. 주인 발을? 주인 발을. 보통은 주인을 보호하잖아, 강아지들은. 어. 그러니까 왜 발을 물어뜨는 건지, 그리고 왜 몰랐던 건지. 이건 미스터리가 너무 많아요. 뒤늦게 잠에서 깨 깜짝 놀란 린지는 급하게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의사가 꺼낸 충격적인 말.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났을 겁니다. CT 검사 결과 린지의 다리 부분 2개의 동맥이 막히기 일보 직전 어머머머머.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때 린즈가 병원에 오지 않았더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위급 상황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는데 모른 거예요. 아, 감각이. 사고 들어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세게 물어가지고 알리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연구에 따르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선 연한 과일 향이나 아세톤 향이 나기도 하지만요. 이 냄새는 이불통에 배출됩니다. 반려견 할리는 대체 어떻게 환부인 발가락을 정확히 알아보고 발가락을 깨문 걸까요? 개는 질병의 냄새를 맡는다.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는 미스터리. 일부 전문가들은 개들이 주인의 심리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화돼 질병의 냄새를 맡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라는 의견을 냈지만요. 이것 또한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지 과학적으로 아직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냄새로 질병을 찾아내는 개. 과연 그 신비한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2016년 폴란드 브로츠와프주의 한 병원. 경비원이 영안실을 지나던 중 영안실에서 들린 정체불명의 소리. 자,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선 경비원은 떨리는 손으로 영안실 냉동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덮을 것 좀 주세요. 여기 너무 추워요. 영안실이라며. 자, 말을 건 사람은 몇 시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20대 청년 카밀이었습니다. 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멈췄던 심장이 몇 시간 후 다시 뛰는 기적. 자, 과학적으로는 절대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사건 당일 카밀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보드카를 마셨는데요. 그런데 과음을 했던 탓일까요? 카밀은 술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절. 그리고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자, 카밀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심장 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았고요. 숨이 끊어진 카밀의 시신은 영안실의 냉동고로 옮겨졌던 건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뒤 맙소사, 그는 분명 죽었다고요. 대체 어떻게 살아난 거죠? 의료진조차 혼란에 빠뜨린 카밀의 부활.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까지 받았던 카밀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지만요. 카밀은 당장 퇴원을 해도 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심장이 멈췄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몇 분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심장이 다시 뛰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의사는 병원을 떠나는 카밀에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요. 제 부활을 기념해서 축하를 들어야죠. 카밀은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술집에 가서 축하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영안실 냉동고에서 되살아난 남자. 의사들조차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자, 분명히 멈췄던 그의 심장이 대체 어떻게 다시 뛸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흐른다. 자,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너무나도 기묘한 사실에 근거한 평행이론. 전직 미국 대통령인 링컨과 케네디의 100년 주기 평행이론. 자, 100년 차이로 하원 의원 당선, 100년 차이로 대통령 당선. 그리고 두 대통령은 금요일에 총격을 받고 암살당한 비극적인 죽음까지 너무나 닮았는데요. 우와. 그러니까 뭐 100여 년 만에 이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어? 대충 이게 아니라 진짜 100 딱 떨어져요. 너무 신기하잖아. 자, 평행 이론을 의심하는 분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6년 출생의 프랑스 출신 소피 제르맹, 1850년 출생의 러시아 출신 소피아 코발렙스카야. 자, 소피아의 평행 이론. 첫 번째, 위장 입학.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싶었던 두 사람. 학칙상 입학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1794년 프랑스대 엘리트 양성을 위해 최고의 명문 공학계열 학교가 개교했을 때 소피는 이 학교 학생인 르블랑의 이름을 차용. 그렇게 서민을 통해 수업을 받으며 위장 입학을 했고요. 1867년 독일 대학에 입학하고 싶었던 소피아는 위장 결혼을 선택.
가짜 남편에게 허락받은 것으로 위장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똑같네. 두 사람이 똑같이 열망했던 학문은 바로 수학. 소피아의 평행이론 두 번째, 천재적인 수학적 재능입니다. 1816년 소피는 탄성학 논문으로 파리 과학 아카데미 사상 최초의 여성 수학자로 선정. 그리고 소피아는 1874년 수학계에서는 유명한 코시 코발레스카야 정리를 일반화해 유럽 최초 여성 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는데요. 그 이전엔 소피아처럼 두각을 드러낸 천재 여성 수학자가 없었습니다. 너무 묘한데요? 그리고 엄청난 수학자라는 업적을 낸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네. 소피하고. 자, 소피아의 평행이론 세 번째, 모국의 외면. 1889년 프랑스 에펠탑의 동판에 에펠탑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 위대한 학자들의 이름을 새길 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높은 철탑 건설에 중요한 탄성학의 기박을 닦은 인물, 소피의 이름은 제외되었는데요. 그리고 소피아는 수학 박사 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국인 러시아의 대학들은 그녀의 강의를 거절. 모국에서는 수학자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진짜 평행 이론인가? 존재하는 건가요? 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닮은 운명. 정말 평행 이론은 존재하는 걸까요? 700m 능선에 위치한 인도 아삼주의 작고 고요한 마을 자틴가. 그런데 2010년 어느 날 달빛이 사라진 직후 갑자기 의문의 정체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시기가 시작됐구만.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새떼들. 왜 이래?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한두 마리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단체로 새들이 죽었냐고. 자틴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새들이 자살하는 마을입니다. 자살? 자틴가에서는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 특히 안개가 짙은 날마다 새들이 이유 없이 건물이나 나무에 부딪혀 집단으로 죽는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 일각에서는 동물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동물이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는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 또한 제한적인데요. 그렇다면 자틴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새들의 집단 죽음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1960년 인도 정부는 국내의 저명한 조류학자들에게 원인 분석을 요청. 이를 연구한 인도의 세계적인 조류학자 살리말리 박사는 자틴가 마을의 아열대 기후 때문입니다. 거센 바람과 안개 때문에 새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서 사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날씨 때문이라면 비슷한 기후에 고도가 높은 다른 마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이 마을뿐. 아니 그럼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집단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죠? 어허. 2011년 인도 정부는 자틴가 마을의 새 집단 죽음 현상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야행성 새는 어두운 밤에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에 과도한 자극을 받아 시력이 마비되어 일시적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자틴가 마을 산악지방 원주민들이 밤에 피운 모닥불에 새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나무나 바위에 부딪혀 집단으로 죽는다고 주장. 하지만 낮에 주로 활동하는 새들도 죽었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 특히 더 많은 새들이 죽는 등 모닥불과는 관련 없는 정황들이 포착되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는데요. 뭐 시원한 게 없네. 제대로 좀 해명되는 게 없네. 그러니까 다 부분이에요. 다 썰만 있지 네. 이 중에 뭐가 좀 그럴듯하다 이런 건 좀 없네요. 근데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텐데 거의 100년 넘게 철마다 새들이 저때 죽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10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악령의 짓이라며 흉흉한 소문까지 도는 상황.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새들의 집단 죽음.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